보자. 준성이는 조금 했고, 준성이 좀 했었지, 수학. 그 김수학 할 때. 어. 너는 아예 안 했나? 너 안 했나, 맞춤법? 아예 안 했었나? 어. 펜 들고, 영경아. 봅시다. 한글 맞춤법과 국어생활, 아까 전에 제 준성이가 얘기하던데, 한국어 맞춤법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는 헛소리를 막 하던데. 한국어는 한국에서 쓰는 말인 거고, 한글의 한이 뭐지? 대한민국 할 때 한, 대한민국 할 때 한은 뭐지? 한민족 할 때, 한민족, 니 자꾸 한민족 하던데, 한민족 할 때 한이 뭔데? 한나라, 그럼 한나라 사람이가 우리가? 나라 이름, 보통 이제 나라 한자 하면 애들이 한나라 뭐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맞출교, 한자를 음으로 맞추려고 한 거고, 사실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한글이잖아. 맞나? 한민족,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한글 만들지 않았지. 훈민정음을 만들었지. 우리가 이번에 배웠잖아, 시험 치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훈민정음을 한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게 된 거야. 세종대왕이 한글로 진 건 아니고. 펜 들고. 한은 크다, 위대한 뜻이야. 크다,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이야. 너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 위대하고 좋은 글이다. 이 뜻이야. 자, 중요한 거 아니고, 맞춤법. 좀 어려워, 맞춤법. 그래서 출판사마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 예시들이 좀 다를 거야. 그래서 그 예시를 우리는 다 외울 거야. 이번에 실성도 그렇고. 명준아, 니 근데 시험지하고 답이 다르던데? 아니 그거 다 패놓고 다 시험 OMR이랑 다르게 하니까 확실해? 그, 틀렸다 꺼 있는 건 아니야? 한 세네 개 틀렸던데, 그거 보니까. 자, 좀 어려운데, 출판사들마다 다른 예시들 우리는 좀 다 외워야 될 거야. 실성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타대도 마찬가지고, 교과서 외적인 것들 좀 많이 내니까, 학습지도 좀 많이 내줄 거야, 이번에도. 그것도 다 들고 오고, 뭐 이런 걸 배울 거야, 우리는. 잘 됐다. 어떻게 써? 이거 못 쓰는 애들이 많대, 의외로. 아이, 어? 아이, 우리가 봤을 때, 얘랑 얘 구분 못하는 애들 많대. 중학교 때부터 보면.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 있나, 혹시 우리는? 우리 애들 중에. 어떤 경우에 얘를 쓰고, 어떤 경우에 얘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 있어? 없어, 우리는. 발 떨지 말고, 은경. 정신 살았다, 앞에 있어서. 은경이는 다 되고, 음, 내가 나중에 묻는데, 문법할 때는 안 되는 거 있으면 안 된다고 해. 무조건. 그럼 여기는 얘가 들어가나, 얘가 들어가나?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왜 뒤에 걸 들어가지, 은준아? 그냥 뭐, 그래, 배웠는데요. 어, 넣었을 때 어, 말이 어. 되는 거 말이 아니 된다기보다는, 어색 덜 아니, 덜 어색한다기보단, 얘는, 얘는 되다가 원형이거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과거형인 ot을 붙이니까 이렇게 축약이 되니까 that이라고 우리가 쓰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시험에서 공부할 때는 왜 중학교 때 할 때는 뭐 하를 넣어서 말되고 해를 넣어서 말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축약이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배울 거야 이제. 은경아 하다가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끊으면 돼. 방금 쌤 그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갖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야, 끊으면 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다 적는다. 100%. 펜 들고. 알았지? 100%다 적는다. 볼펜으로. 무조건 다 적는다. 지금부터 약속을 해야겠다. 내가 빨리빨리 지우고 넘어가거든, 경아. 그래서 자 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원칙 준성 한번 읽어볼게. 한글 맞춤법의 원칙.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이야. 로마자 표기 뭐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거든. 근데 이제 한글로 적을 때, 표준어를 소리내어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일단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표준어 말고 또 뭐 있지, 준성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걸 뭐라 하지 우리가? 방언이라 하지. 방언. 방언이라 하지. 방언에는 종류가 두 개 있잖아. 지역 방언이 있고 사회 방언이 있고. 그건 중학교 수준이잖아, 준성. 방언은 한글 맞춤법의 원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준어를 기준으로 할 건데, 첫 번째 소리대로 적는다 하는 거 중요해. 소리대로 적는 거. 그리고 또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우리가 1학기 때 음운 변동할 때 음운 변동을 반영시킨 걸 적느냐, 반영을 안 한 걸 적느냐 했을 때 반영된 걸 적어버리면 소리대로 적는 거겠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적혀 있는 거랑 얘의 발음이랑 똑같으면 소리를 적은 거겠지. 됐지, 내 말. 그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과연 뭐냐 하면 이때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좀 천천히 읽을게.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형태소는 하려면 좀 길긴 한데 아무튼 밑에 보니까 뭐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대충 그렇다 정도만 일단 알고 형태소의 본 모양이라는 게 원형을 얘기하는 거다, 그지? 본 모양이라는 건 그 형태소의 원형을 이야기하는 건 다 적고 쌤 약속했지, 용경아? 쌤이 말하는 건 다 적고 칠판에 적는 것도 다 적고 무조건 다 적을 거다. 적는 게 남는 거다, 결국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요렇게 적을 거냐, 요렇게 적을 거냐, 요렇게 적을 거냐, 요렇게 적을 거냐를 고민했을 때 형태소인 이 꽃이라는 놈, 그리고 조사인 이와 만이라는 놈의 원형을 그대로 적어주면 꽃이, 꽃만으로 적어주면 인마가 아이고 어디 갔노? 일로 있네. 어법에 맞도록 한 거고, 얘를 소리 나는 대로 꽃이 맛있겠다, 꽃만이라 적으면 소리대로 적은 거다는 거겠지. 근데 일단은 한글은 명준아 표음, 표의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빨리. 모릅니다. 현준아, 야 표음, 표현을 모르면 어떡해? 어이. 표음 문자가 있고 표의 문자가 있잖아. 예를 들면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요 얘 자체가 지금 명준아 기역이 뜻이 있잖아, 그지? 안 낚인데. 아는 뜻이 있잖아, 그지? 아니지. 즉 우리말 한글은 소리 자체를 의미하는 거지 얘 자체가 어떤 뜻이 있는 건 아니지. 그게 표음 문자야. 한글이 표음 문자. 알파벳 같은 거. 영어 알파벳도 표음 문자잖아. 근데 한자는 어때? 한 개 한 개가 다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자가 표의 문자인 거고. 그러니까 한글은 표음에 들어가니까 표음 문자의 기준에 맞췄을 때 얘가 기준인 거지, 일단은. 얘가. 근데 이렇게 다 적어버리니까, 이게 그 닭꼬지 그 맛있는 꽃인지 꽃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얘를 하나 더 붙인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처럼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는 효과적이라서 원칙이 두 가지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정아, 영경이 쌤하고 칠판서 처음이라서.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은 이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서. 밑에 OX도 꼭 한 번씩 하고 가요. 모든 잡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합니다. 활동을 여는 질문, 활동의 핵심 이런 것도 다 읽어보시고. 자,
우와, 선생님 요거 다 외워야 돼요. 막 그러더라고 애들이. 외워야지 뭐. 어쩔 수 없다 문법.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 이 항들이 있어. 뭐 표준어 뭐 몇 항 뭐 몇 조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데 보통 얘들은 제시를 해줘. 우리가 시험에서 보통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외운다기보단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설명하고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돼.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명준아 한번 읽어볼게. 제 5항 한 단어 안에서 한 단어야. 하나의 단어야. 한 단어야. 한 단어. 요까지. 요까지.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가 있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옵션 내가 안 읽을 거야. 뚜렷한 까닭이 나는 된소리가 있을 거야. 뭐 있었지? 음변동에서 문준이 기억 안 나지? 1학기 때 안에서. 현준아 우리 뭐 있었지? 뭐 있었더라? 한번 떠올려보자. 된소리가 되는 경우 음변동할 때 있었어. 잘 안 나나? 윤경이 기억나는 거 있나 몇 가지? 없나? 한자어 리을. 한자어 리을 뒤에 한자어 리을 뒤에 있었어. 갈등 뭐 이런 식으로 있었어. 또 영경이는 기억나고? 준성이는 얼마 전에 했잖아. 준성이. 음은 안 했었어. 기억이 음은 준성이 안 배웠나 아직? 그렇구나. 다시 해야 되니 준성이 11월 달에. 안 해도 돼. 나 봐. 기역, 디귿, 비읍 같은 예사 소리들이 있어. 걔들이랑 만날 때 어떤 놈들이 되지. 그다음 뭐 어간, 니은, 미음 뒤에 뭐 있는 애들.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한자어 리을 뒤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간형사형 어미 뭐 뒤에 뭐 이런 게 있어. 아무튼 우리가 음음 변동에서 된소리로 난다라고 배운 즉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안 적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겠어? 그래서 발음하겠지. 그럼 굳이 뭐 귀찮게 적을 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 적어도 이렇게 적어도 기역 뒤에 예사 소리가 오면 무조건 대소리가 되거든. 발음적으로, 변동적으로. 그럼 굳이 뭐 귀찮게 쌍시오도 발라 적어주노? 이래 안 적어도 이래 적지 뭐. 그래도 이래 발음할 건데 뭐. 굳이. 이해됐어? 그러면 음음 변동으로 설명이 되는 다 적어야 돼. 내가 말하는 거는 다 적어야 돼. 왜 다 적으라 하냐면 시험에는 똑같이 안 묻거든. 예를 들면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놈은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놈은 음음 변동에서 자연스러운 건 우리의 일반적 발음으로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 국어는 경아. 그래서 다 적으라는 거야 쌤이. 내가 얘기하는 건. 다시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음음 변동으로 설명이 되는 음변동에 우리의 규칙에서 배웠던 음변동으로 설명이 되는 문법적으로 설명 가능한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임마는 된소리로 발음을 할 이유가 없는 어떤 애들이 있어. 그런 놈들은 된소리로 적어놔야 된소리를 발음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는 어깨를 발음을 시키고 싶어, 사람들한테. 어깨라는 단어를 나는 만들어서 적고 싶어. 백날 이래 적어봐라. 사람들이 어깨 하는지. 어게 하겠지. 왜? 모음과 모음 사이에 나오는 이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될 이유가 없어. 문법적 설명이 안 돼. 그러니 이래 적어놓으면 계속 어게 할 거야. 그러니 내가 이걸 된소리로 발음하게 시키려면
쓸 때부터 쌍기역으로 적어줘야 돼. 무조건. 이해 안 되는 사람이까지. 그러면 뚜렷한 까닭이 없는 경우는 뭐가 있어? 라고 해보니까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어떤 된소리들.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들. 물론 이제 니은, 미음은 사실은 어감 받침에서는 좀 예외긴 한데 아무튼 나와 있는 대로 보자. 근데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경아 어떤 된소리지? 그 위에 걸 우리가 바꾼다면 뚜렷한 까닭이 있는 이겠지, 그지? 아까 했잖아. 기역, 디귿, 비읍 뒤에는 무조건 된소리 된다. 그래 국수하고 했잖아. 그래서 다 적으라는 거야. 다시 경아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이 있는 애야. 그러면 된소리를 안 적지. 안 적는단 말이야. 근데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있으면 적어줘. 이런 식으로. 얘는 굳이 이렇게 안 적고 이렇게 적어도 사람들이 쓱싹이라 할 거야. 왜? 기역 뒤에서는 된소리가 무조건 되니까. 근데 굳이 얘들아 봐봐. 앞에 뭐 쌍시오 적었는데 뭐 사실 뒤에 뭐 한 번 더 적는다고 뭐 귀찮나. 보기도 좀 깔끔하잖아. 사실 쌍시오 쌍시오에 있으면 예쁘고. 그러니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라서 안 적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면 적고 그 경우가 아니면 안 적는다. 잘 읽어야 돼. 안 되는 사람 없나? 오케이. 자, 6항 한번 읽어보자. 한준아. 티귿 받침 뒤에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문자. 아, 얘는 좀 어렵긴 하지. 아무튼 오른쪽에 보면 종속적 관계는 조사, 접사, 어미 뭐 이런 거라고 한다. 그렇지? 아, 이런 거란다. 보통 이제 이나 시가 거의 조사, 접사, 어미 아니면 없어. 사실은. 근데 만약에 뭐 숫자 2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혼자 의미가 없이 앞에 있는 디귿, 티읕과 같이 붙어서여만 쓸 수 있는 어떤 이나 시가 온다고 한다면 이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되네 얘들아. 지금 선언말 어미도 되고 그냥 어미도 되고 짝대기가 지금 두 개 있잖아. 됐지? 은경이 보나? 봤나? 안 되면 얘기라 해라. 올 적에는 그 티귿 티귿이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나면 우리가 그 배운 국음화로 했을 때 지읒 치읒으로 소리 나더라도 디귿 티읒으로 그냥 적어주면 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디귿 티읒 뒤에 이나 시가 오면 무조건 국음화가 일어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굳이 지읒 치읒으로 안 적고 디귿 티읒 적어도 사람들이 지읒 치읒으로 발음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해. 한글 맞춤법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면 어떻게 적을 거고 어떻게 안 하면 또 어떻게 적을 거고. 자, 11항 영경아. 한자음이야. 한자. 이거 우리 두음법칙에서 배웠어. 사실은 1학기 때. 첫머리야. 무조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 돼. 첫머리야. 맨 앞에 올 때. 우리 중세국어에서도 두음법칙 사실은 했었어 이번에. 그지? 두음법칙에 따라서 라, 려, 레, 려, 류, 리의 리을을 탈락시켜버리지 우리가. 탈락을 시켜버릴 거야. 탈락을 시킬 거야. 한번 말하면 적어 이제. 근데 가보자. 근데 부침 1
단어의 첫머리 있는 좀 천천히 읽을게. 단어의 첫머리 이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는 라리어리어리어리를 그대로 적는다. 라리어리어리어리를 그대로 적는다. 근데 다만 모음이나 니은 받침 이어지는 예를 들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임마가 하나, 둘, 세 번째 오니까 보는 대로 적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앞에 지금 니은이 있잖아. 그럴 때는 율로 이렇게 적는다는 거야. 지금 이 말은. 그게 모음이 오든 뭐 니은 받침이 오든 열율은 열율로 적을 거야. 되나? 자, 준서 가보자. 35항. 35, 모음 오나 우로 끝난 어간에다가 어시 올려. 오아 와 우어 워 오아 해서 왓 우엇 해서 왓으로 될 적에는 그냥 준 대로 줄인 대로 합친 대로 축약된 대로 적어주면 돼. 취미 왜 뒤에 어시 올려. 왜수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그냥 줄은 대로 줄어든 그대로 적어두면 된다는 거야. 자, 깍두기가 맛있다. 용준아, 네. 왜 했을까? 굳이 저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 왜 그래? 굳이 쓸 필요도 적을까? 손수령이 아니잖아. 왜? 거기 깍두기 할때 깍에서 까게 기읍 기억이 그렇지. 뒤에 오는 애를 무조건 된 소리를 만들니까. 즉 뚜렷한 까닭이 있는 애니까. 갓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아까 했지. 갓이라는 말에 티읕에 이가 붙었을 땐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했죠. 성공률 세 번째죠. 그리고 모음도 아니고 니은도 아니니까 그대로 률이라 적으면 되겠죠. 괴다. 원형이 괴주 괴. 거기에 어시 붙어서 괴였다가 괴된 거지. 괴. 공통국어 1권에 배운 내용을 또 올려볼까 얘들아. 음변도 현상 중에 표기에 반영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지. 된소리 대개나 구개음화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서 어법에 맞게 한다는 거겠죠. 자, 첫 번째 거. 이거는 뭐 어가 들어가는 말이지. 그럼 내일 배어요 해야 되니까 해가 들어가니까 배요 해야 되고, 밑에 거는 현준아 어떻게 되지? 왜 률이 아니고 율 했지? 앞에 받침이 니은 니은 받침 때문에 그랬다, 그지? 세 번째 거 마찬가지. 아까 우리 명준이가 했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기역 뒤에는 굳이 된소리 쓸 필요가 없죠. 해돋이도 마찬가지죠. 해돋이가 아까 전에 앞에 했던 우리 여기 보고 같이랑 똑같죠, 그죠? 디귿이 지읒으로 발음 나더라도 우리는 디귿으로 그대로 적어줍니다. 영진에서는 아마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고 고쳐 쓴 이유와 관련된 걸 써라 할 건데, 요즘에는 빨간 걸로 표시 안 된 부분을 쌤들이 잘못 적어 놓고 찾아라 하는 게 많이 나와. 왜냐하면 애들이 책에 나온 것만 막 외우거든. 다른 것들도 다 보고 해봐. 출생률. 율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률 10이랑 붙임 1. 규정을 잘 봐. 시험에 보면 이까지 맞고 이까지 맞는데 임마가 틀린 경우도 많아. 그리고 역으로 이 조항으로 얘를 못 고치는 건 맞는데 이 조항으로는 얘를 못 고치는 경우도 있어. 잘 봐야 돼. 애들이 이 맞는 거 틀렸는 거 이것만 자꾸 본단 말이야. 아니야. 요즘에는 조항들에 맞춰서 그 조항 때문에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를 봐야 돼. 법서
제왕 다만 밑에 거랑 같이 봐. 그리고 굳이 대 하는 거. 이 상황적인 것들이 있잖아. 메탕 이렇게 짝을 지어서 좀 보고. 오른쪽에 뭐 구개음악, 그 다음 된소리 대개는 1학기 때 했는 건데, 한 번쯤은 그냥 봐도. 사실 얘는 좀 어려워. 사이 시옷은 필수적인 성분들은 아니거든. 필수적으로 모든 경우에 100%딱 그렇게 떨어지질 않아. 사이 시옷은.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 근데 학교 시험 정도에서는 아마 나와 있는 예시들 혹은 학습지에서 주는 것들만 낼 거야. 일단은. 자, 30항. 사이 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인데, 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읽어볼게, 준성아. 제32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치가 됩니다. 하나,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여야 돼.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여야 돼. 합성어는 뭐냐?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한 거다. 실질은 좀 어렵긴 한데 실제로 너희가 한번 써봐. 이렇게 어떤 단어를 딱 썼을 때 혼자 의미를 가지냐 못 가지냐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해봐.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거든. 보통 이제 어근 플러스 어근 그리고 접사 플러스 어근 혹은 어근 플러스 접사 이제 보통 이렇게 두는데 요즘 이게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가지 않아갖고 과정이 없거든. 얘만 되는 거야. 얘만 아무튼. 어근은 뭐냐 하면 실질 형태의 소가 어근인데 자기 혼자 의미를 가지는 말들이라 생각하면 돼. 한번 써보면 돼. 좀 헷갈리긴 한데 한번 써봐봐.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자, 첫 번째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야 돼. 그럼 얘가 합성어고 얘가 파생어라 하거든 우리가. 얘를 안 돼. 아무리 뭐 어쩌고 뭐 조건들이 이렇게 막 다 들어간다 해도 파생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게 있으면 이런 게 있어. 해, 님 했을 때 햇님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야 애들이. 근데 얘는 시옷을 안 적어. 적으면 안 돼. 또 왜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접사거든. 접사하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기준이 되는 인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에 안 들어가. 이런 게 좀 어려워 사실. 발음만 햇님 햇님 되잖아요. 니은 되잖아요. 이런 게 나오지 이제 시험에는. 이게 좀 어려워 사실. 두 번째 순 우리말과 합성어로 된 한자어로 된 합성어. 즉 마찬가지로 파생어는 아예 안 돼. 그리고 순 우리말끼리 있든 그러니까 순 플러스 순이든 순과 한이든 한과 순이든 요 경우만 돼. 그 말은 결론적으로 했을 때 한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그렇지? 그러면 파생어면 일단 우리가 사이 시옷을 적냐 안 적냐를 보기 전에 합성어만 돼. 파생어만 안 돼. 파생어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보기 중에 쫙 있을 때 한자어는 안 돼. 근데 한자어 찾기가 좀 어려워 사실. 요즘에 한자어를 나도 이게 한자어인가 아닌가 막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고 좀 헷갈려.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물수 하잖아. 물수. 그럼 물이 고유어고 수가 한자어거든. 그런 쪽으로 이제 뭐 하늘천 정도는 알잖아. 우리가 하늘천, 땅지 뭐 이런 건 아니까. 선수. 뭐 보통 아는 거 안에서 뭐 나올 거야, 얘들아. 날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아는 거 안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쉬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시험 대비하고 하면 이제 나중에 막 단어들을 막 외울 거야. 뭐 이렇게 있구나. 빗물이네. 비가 있고 물이 있는데 비는 뭐지? 우리말이고. 물도 우리말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할 거야. 근데 이제 한자어 중에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중에서 파생은 아예 안 돼. 볼 것도 없어. 아예 안 돼. 근데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는 아예 안 되지는 않고 얘들은 돼. 얘들은.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건 못 칠 수가 없어. 이건 외워야 돼. 아, 그럼 우리가 보면 이제 봐봐. 뭐 간자 같은 거. 아, 간자가 한자어네. 요 방 같은 거 있잖아. 우리 방. 아, 방방자. 이 방도 한자어네.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다른 말에 나왔을 때, 아, 얘는 우리말과 한자어네. 우리 손 우리말이네. 뭐 이렇게 좀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러면 자. 자, 30항 1항의 1. 명준아, 읽어볼게. 손 우리말로 했고, 30항 1항의 1. 예? 30항 1항의 1. 1의 1. 뒷말에. 여기까지. 아, 다시. 그러지 말고 다시. 자, 30항 1항의 1. 뒷말에 첫소리. 여기까지. 그럼 얘는 원래 이렇게 이루어진 말인데, 됐지? 30항 1에 1에 들어가니까 순 우리말이고 순 우리말이네. 됐나? 여기까지. 시냇물 할 때요. 네. 근데 읽어볼게. 된소리로 나는.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자꾸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내까. 그럼 우리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된소리가 될 이유가 없는데 자꾸 된소리로 발음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역으로 발음 때문에 표기를 설명할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서 표기 자체를 시옷을 넣어주면 디귿이 되고 이 디귿 때문에 뒤에 된소리가 되는 게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이 시옷을 적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신경 썼던 건 이 발음이잖아. 그치? 이 발음에 된소리 떼진다. 된소리 쌍기역을 설명하려고 시옷을 넣어서 결론은 요게 됐잖아. 그래, 두 개 다 표준 발음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사이 시옷은. 내 말 따라왔지? 아무튼 왜 넣느냐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즉 뒷말의 첫 소리가 내까가 되니까 없던 애를 적어줘야 돼. 근데 없던 애를 적어주려면 요 앞말에 받침이 명준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없어야 되겠지. 그러니 모음으로 끝나야 되겠지. 그치? 모음으로 끝난다는 말은 받침이 없어야 돼. 받침이 없어야 뭐 시옷을 적지. 받침이 있는 애 시옷 어떻게 적겠어? 됐나, 영경아? 영경이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이가? 잠이 오면 서서 하고, 누구나무 서서 해도 되고, 저 뒤에 서서 해도 되고, 뭐, 세수 한번 하고, 오고, 뉴스 하나 먹고, 뭐, 해. 이렇게 막 몸을 막 이렇게 해. 앉아있으면 잠 온다. 그럼 요 앉아서 하든지. 요 앉아도 된대. 진짜요? 네 맘대로 해. 잠만 깨면 되지. 자, 30항 1에 2 해보자, 한준아. 뒷말의 첫소리 미음 앞에서 자, 즉 비와 물이 합쳐질 때 뒤에 오는 물의 미음 때문에 미음 소리가 단다는 빈 되지 얘들아. 빈. 그래서 시옷을 넣어주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여기까지 됐나? 그 다음에 경이 3. 뒷말에 첫소리 뭐. 입 있지. 얘는 나무 플러스 잎인데 여기 있는 이응은 용경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빈자리지. 그치? 읽어볼게 계속. 미음 소리가 단다는. 그래서 얘가 발음이 될 때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없던 니은이 생기니까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놈은 뒤에 니은 미음이 있으니까 니은만 덧나는 거고, 니은은 첫소리 모음이라는 건 이 초성이 이응으로 써 있는 거지. 실제로 없긴 하지만, 그치? 무조건 초성이 이응으로 써 있어야 니은 소리가 나. 그치? 다른 것은 니은 될 수가 없어. 그치? 잘 구분해야 돼. 순 우리말과 합성어로 된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마찬가지야. 뒷말에 젖소리가 된 소리 되는 거 해수 되지. 해수. 수가 한자어지. 그치? 맞나 준성아? 뒷말에 젖소리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 날이 한자어지. 아니지. 제사가 한자어네. 날 일자니까. 맞네. 그 다음 제산 되고 보자. 3번에 예사 일은 일이 한자어네. 그지? 맞나 준성아? 예사가 일사지. 맞네. 예사가 한자어네. 그래서 예산일 되네. 그자? 됐나 여기까지? 가보자. 자, 배랑 길이 있다. 그지? 둘 다 고유어라네. 배선, 길로 이렇게 되네. 그래서 배길 되니까 시옷을 적어줘야 되겠다. 그치? 아랫 마을, 아랫 마을. 아렌 되네 얘들아. 아렌. 아래, 아래하. 마을리 이래 되네. 이것도 고유어고 니은이 소리 나니까 되네. 꼭 지점, 꼭 지점. 점이 한자어네 얘들아. 점. 그래서 꼭지점 되니까 시옷을 적어줬네. 후날, 후날, 후날. 한자어가 후네. 그래서 훗날 되니까 시옷을 적어줘야 되겠네.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뭐 나온다. 끼 되잖아. 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사이 시옷을 표기한 거잖아. 지금 명준아. 그치? 탐좀 날아갔지 또. 아까 우리가 할 때 쌤이 할 때 뭘 했는지 잘 봐야 돼. 그냥 막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하면 애들이 내과는 뭐 플러스 뭐야? 네 플러스 빗물은 자신 있게 얘기해봐. 비 플러스 물. 자신 있게. 나뭇잎은 플러스 잎 된단 말이야. 즉 내라는 말과 가라는 말이 붙을 때 내가라고 써도 되는데, 내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 까로 발음하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낚을 때 여러분 얘도요 내가랑 똑같은 애다. 그죠? 하면 애들이 맞다 해. 왜? 엿기름 끼 되니까. 안 되지. 얘는 원래 엿인데 뭐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수업 중에 한 대로 네 플러스 적어라. 네 플러스 가였는데 어떻게 돼서 시옷을 적어주네. 이걸 끊어서 단계별로 분명히 한 단계를 놓치면 문제는 틀린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걸 노릴 거고 원래 어떤 말이었는지 얘들 전부 다 배하고 길하고 아래하고 마을하고 꼭지하고 점하고 구하고 날하고 둘 중에 어떤 놈이 한자어고 어떤 놈은 고유어고 그리고 둘 다 어근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발음을 해봐야지. 된 소리가 되네. 니은이 첨가되네. 니은이 뭐 덧나네. 이런 식으로 따라왔지? 단계를 무시하지 말고 단계를 놓쳐버리면 무조건 틀립니다. 문법은. 자, 이게 예고에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하나 이상이 고유어인가? 하나 이상이 고유어란 말은 아니오가 되면 둘 다 한자어란 얘기네. 그죠? 있나 지금? 준성아 있나? 개수인데 그죠? 개수. 개수는 여기 넣으면 되겠네. 그죠? 사이시오 적지 않는 거에. 그 다음 나머지 중에 결합하는 두 명사 중 앞단어가 받침없이 끝나는가? 아니오에 넣으면 뭐 있노? 없네? 일단은 그지? 없고. 1번에서 아니오에 하나 더 있네, 얘들아. 1번에서 두 명사가 결합하여 했는데, 해님 할 때 님은 명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님도 빼야 되겠네. 그죠? 헷갈리네. 그 다음에,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 되는 거, 이제, 기빡. 니은, 미음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게 수돈. 그 다음에 니은 되는 게 뒷일. 이래 되네, 그죠? 그러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 애는 지금 개수 둘 다 한자어고 해님 두 명사가 결합한 게 아니고 파생어니까 안 되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 우리가 다 적어야 된대. 왜 안 적고 있지? 용경이 필기하는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네. 예시 답안 두 번째 거 해님 명사 해와 전미사가 있는 거니까 접사 아까 우리가 했는데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애가 접사인데 아무튼 뭐 앞에 있으면 두사고 뒤에 있으면 전미사야. 같은 접사라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개수 개랑 수가 둘 다 한자어네. 그지? 그러니까 수로 발음은 되는데 사이시옷을 안 적네. 아이고야 빡시다. 할 게 끝이 없네. 나는 조사 구분 못한다. 없고 용규는 이제 조사도 알고요. 말발전했대. 응? 뭐라 하노? 니 말고 명준이지. 걔 몰랐거든. 이번 시험 치면서 알게 됐거든. 그래. 조사는 그럼 용경아 단어도 아니다. 또 3점 날아갔대. 조사가 뭔데? 응? 조사가 뭐고? 뭐라? 근데 이제 국어에서는 말을 잘해야 돼. 특히 소수령을 우리가 적으려고 하면 명사 뒤에 쓰는 거 이러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앞과 뒤 할 때 이 말은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명사가 아닌 뭐 수사, 대명사, 뭐 간형사, 뭐 있노 또. 아무튼 이런 말들이면 뒤에 있는 이 말은 조사가 아이가? 네가 명사 뒤에 쓰는 거라 했으니까 앞에 놈이 명사가 아니면 뒤에 건 조사가 아니가? 예를 들면 나는 할 때 나는 대명사거든? 그냥 조사 알겠네. 주어로 가면 안 돼 또. 그러면 목적어에는 말을 들면 밥을 얘는 목적어인데 그럼 야도 조사가 아닌 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단어 뒤에 쓰는 거. 아니 조사는 단어야 아니야. 조사는 단어다. 아니다. 단어다. 왜? 서술이 없을 때 단어라고. 왜? 주어는 세 개. 뭐랄까? 알지? 조사는 단어다 아니다. 단어다. 왜? 조사의 정의가 뭐고? 조사의 정의. 이거 이거 한지 얼마 됐잖아. 하나에 붙였어서.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거야.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거야. 근데 그 다른 말은 어떤 놈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나봐. 남자야, 딱 그랬어. 그럼 얘는요? 그러면 대학생이에요. 일어나. 그럼 뭐라노? 여자 아니면 남자요 하겠지. 얘가 남자야. 그러면 얘는 유치원생인데요. 안 그러잖아. 남자요 하든 여자요 하든 할 거 아니야. 얘는 대학생이야. 그래. 그럼 얘는 그러면
뭐 고등학생이에요. 같은 대학생이에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을 같이 가야 돼. 동일한 선상에서 기준을 항상 같이 가야 돼. 국어는. 그럼 우리가 방금 내가 물었던 것도 조사는 뭐야? 물었단 말이야. 잘했어 대답을. 어떤 말에 붙어 쓰이는 놈이요. 그럼 어떤 말은 뭐야? 그러면 이 어떤 말은 붙어 쓰이는 놈인가? 혼자 쓰는 놈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 동일 선상에서 가야지. 동일. 내가 품사를 물은 게 아니잖아. 됐어? 어떤 말은 혼자 쓰는 놈이야. 무조건 혼자 쓸 수 있는 말. 단어의 정의는 정확히 하면 혼자 쓸 수 있는 게 단어야. 원래는 우리가 물을 때. 조사는 혼자 써? 못 써? 못 쓰잖아. 붙어 쓰인다. 뒤에 쓴다는 말보다 붙어 쓴다는 말을 쓰자 우리가. 붙어 쓰인단 말이야. 그러면 조사는 단어라고 하면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상가를 해봤어. 근데 조사는 항상 혼자 쓰이는 단어랑 붙어 쓰이더란 말이야. 단어 있으면 꼭 조사가 있어. 물론 생각되지만 조사 있으면 꼭 그 앞에 단어가 붙어져 있어. 에이씨 귀찮아. 조사도 단어 하자 그냥. 그래야 편하잖아. 우리가 체크할 때. 그래서 단어는 조사를 제외한 건 혼자 쓰이는 거고 조사는 혼자 못 쓰지만 다른 말에 붙어 쓰이지만 항상 혼자 쓰는 단어랑 붙어 쓰이니까 단어로 취급해 주는 거야. 조사만. 됐나 여기까지?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돼. 조사는 붙여 쓰는 거야. 붙여 쓰는 거. 이걸 왜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따 알 거야. 자, 어떤 말이 단어 조사야. 나는 붙였을 거야. 어떤 말이 명사야. 나는 띄웠을 거야. 근데 명사 중에 아씨 또 막 머리 아프다. 의존 명사가 있어. 자, 날 봐. 조사의 날 봐. 조사의 의존성이라는 건 어떤 말이 있어. 단어가 있어. 혼자 쓰이는. 여기 붙였어야 돼. 띄워서 못 써. 조사의 의존성은 붙였어야 돼. 혼자 쓰이는 말에 붙였어야 돼. 의존 명사는 명사야 일단. 명사야. 혼자 쓰는 말이 나왔다. 의존 명사다. 띄울 거야. 명사니까 일단 띄울 거야. 조사만 붙이거든. 명사니까 띄울 거야. 조사의 의존성은 붙여 쓴다는 말이고 의존 명사의 의존성은 명사니까 띄우긴 띄우는데 나봐. 띄우긴 띄우는데 인마가 없으면 얘를 못 써. 인마가 와야 얘를 쓸 수가 있어. 의존 명사를. 그 의존성인가. 어떤 놈이 와야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얘만 못 써. 얘가 있어야 얘를 써. 의존 명사를. 그러니까 의존적이라 하는 거야. 명사 중에서도. 됐어?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이 펜이 조사면 붙이면 돼. 얘가 의존 명사면 띄워야 돼. 우리는. 그럼 이게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어떻게 아냐 말이야. 이제.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야. 이제 와서. 따라왔나 여기까지? 근데 아까 이랬잖아 우리가. 의존 명사 인마는 인마가 와야 쓴다며 무조건. 그럼 우리는 인마를 찾지 말고 인마를 찾으면 안 되나? 그지? 인마가 있으면 무조건 얘는 의존명사거든. 인마가 없으면 얘는 의존명사가 될 수가 없어. 못 써 아예. 그러니까 조사겠지. 그럼 인마가 중요한 거지. 키포인트는 인마가 갖고 있는 거지. 됐어. 됐어 여기까지. 얘는 가형사야. 얘를 꾸밀 수 있는. 이 의존 명사를 꾸밀 수 있는. 의존 명사는 항상 자신을 꾸미는 뭔가가 와야 쓸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볼까? 예시가 이래 없노. 자, 가장 쉬운 예시가 있네. 쉽게 생각할까? 물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자 단계별로 할까? 너라는 놈은
꾸미는 기능이 없어. 꾸밀 수가 없어. 뒤에 놈이 의존명사가 될 확률이 0%야. 그러니 이 대로는 조사라서 붙일 거야. 하던이라는 말은 하다에 던이라는 가형사형 어미를 붙일 거야. 그래서 하던은 하던 뭐뭐 네가 하던 뭐뭐 하던 뭐 해서 꾸미는 기능이 있어. 그러니 임마는 의존명사일 거야. 그때는 띄울 거야. 자, 그것만 기억할 거다. 일단 첫 번째 단계. 너만큼 나도 잘생겼어. 너는 꾸미는 기능이 없어. 조사니까 붙일 거야. 먹을 뭐뭐. 네가 먹을 내가 먹을 뭐. 먹을은 꾸미는 기능이 있어. 의존명사라서 띄울 거야. 헷갈려. 일단 이게 제일 키포인트야. 1번을 보면 뒤에 다시 할 건데 1번을 보면 소우는 꾸미는 기능이 없어. 뭐뭐만 이렇게 돼. 그래서 붙였어. 일주일은 수식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명사가 이제 가정사처럼 쓰이는 건데 아무튼 만은 만인데 일주일만으로 쓰여. 이런 게 좀 헷갈려 얘들아. 이 만 이런 게 헷갈려. 만, 지, 뭐 대 이런 게 좀 헷갈릴까. 일단은 우리는 수식하냐 안 하냐만 일단은 볼 거야. 실력뿐이니 실력만 봐. 꾸미는 기능이 없어. 연습할 뭐뭐 이럴 때 연습할 뭐뭐 꾸미는 기능이 있어. 그래서 띄울까. 됐지? 밑에 설명을 같이 봐. 이따가 시간 줄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모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뭐 것, 다른, 뿐, 대, 지, 만 이런 거 좀 많아. 이런 거 있고. 44망 준성아.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었습니다. 단위는 띄었을 거야. 근데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숫자가 있어. 실제로 숫자, 아라비아 숫자. 같이 쓸 때는 붙여 쓸 수도 있어. 붙여 쓸 수도 있어. 밑에 예시를 한번 보자. 낚시 너밖에 없다. 근데 이게 문장에 따라서 조금 헷갈릴 때도 있어 얘들아. 밖에라는 놈이 역시를 빼봐. 역시를 빼고 보면 조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의미에 따라서. 너 명사 조사에서 너 밖에 없다? 너 지금 밖에 없네? 안에 있어? 너 밖에 있어? 안에 있어? 가 되면 띄웠어야 돼. 근데 문장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뭐뭐 밖에라는 조사로 쓰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게 헷갈려. 그래서 문장을 좀 잘 봐줘야 돼. 밑에 거. 아는이 발을 꾸며. 바가 의존명사야. 아는이 발을 꾸며. 의존명사야. 띄울 거야. 한송이. 한이 송이를 꾸며. 그리고 이 송이라는 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거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띄울 거야. 오른쪽에 보면 뭐 그 밖에 띄어쓰기와 관련된 애들 있으니까 한 번씩 익혀도 뭐가 나올지 몰라 우리가. 나는 보조용은 안 된다. 헷갈린다. 없나? 시계작 한번 봐봐. 이거는 시제할 때 했는데. 위에 거 이 버리다는 봐봐. 이게 보조용어는 있고 본용어는 두 개가 있거든. 아씨 동생이 내 빵 먹어버렸어. 먹다는 자기 의미를 가져. 근데 버리다는 자기 본래 의미를 안 가져. 그래서
얘가 본용원, 얘가 보조용원. 이렇게 잡는 거야. 우리. 다 적어야 돼. 근데 밑에 거, 그럼 선생님 버리다는 다 보조예요? 아니, 밑에 거 보면, 야, 동생이 내 빵을 먹어서 버렸어. 먹고 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둘 다 본용원일 수도 있고. 본용원, 보조용원 구분만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뭐, 살일이 수를 꾸미고, 한 명 할 때, 한이 명을 꾸미기도 하고, 명은 단위명사기도 하고, 할이 때를 꾸미고, 띄웠고, 입니다 조사야. 이다에서 온 거니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이만큼을 꾸미지. 그러니까 보면 되고. 얘를 좀 잘 봐놓고. 그 밖에 헷갈리는 애들, 표기. 요거는 한번 쭉 봐. 뒤에 것도. 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고.